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펙주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NH 스펙 17호가 CNR 리서치랑 합병 승인이 났죠. 이런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스펙주 접근하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주요 해석이라든지 공시 내용 중에 핵심이 되는 부분만 발췌를 해가지고 한번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NH 스펙 17호가 합병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합병 주요 일정이라든지 합병 비용이라든지 투자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담았으니까요. 스펙주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실 멀티플로 기업 가치를 계산해보면 저평가된 종목을 찾기 어렵죠. 덕분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IPO라든지 상장 전 스펙주 투자에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NH 스펙 17호 같은 경우엔 CNR 리서치 합병 결정 후에 거래 재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거래 재개가 되자마자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물론 최근에는 좀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나긴 했습니다. 거래 정지 해제 공지가 떴죠. 2021년 9월 28일 주권 매매 거래 정지 해제라고 뒤에 공시가 떴습니다. 28일 다음 날 29일부터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요. 참고로 NH 스펙 관련주 스펙은 합병 성공률이 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죠. 일반적인 스펙주들이 합병 성공률이 약 64% 정도 수준입니다. 스펙주가 상장 후에 3년 내에 합병하지 못하면 스펙주 자체가 상장 폐지 또는 해산되죠. 따라서 아무런 합병 일정 없이 발표되지 않는 스펙주들의 투자는 가급적 신중하게 하셔야 하는데요. 단 스펙주에 이제 청약을 들어가는 부분은 다르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은 공모가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공모가 청약은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이제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뒷부분에 계속 관련 내용을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NH 스펙 20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스펙주죠. 시총이 벌써 1,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코스닥 상장 스펙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100억 원대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시총 자체가 작기 때문에 조금만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더라도 급락할 수 있어서 주가가 되게 상당히 쉽게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되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예로 한국거래소가 조사를 했는데요. 고의로 주가를 움직이려는 소위 세력들의 모습도 이 스펙주들에게서 많이 조사 결과로 인해서 나타났다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있기도 했고요. 아무튼 스펙주 관련해서는 이렇게 기본적인 시총 자체가 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급락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NH 스펙 17호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거래 재개가 된 2021년 9월 29일 주가를 좀 살펴보면 좋죠. 시초가는 3,110원이었고요. 고가는 3,200원이고요. 저가는 2,650원, 종가는 2,72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390원 하락했죠. 최고가 대비로는 약 15%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합병 승인 후 거래 재개가 되자마자 주가 하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동종업계 또는 경쟁업체 이 멀티플과 비교했을 때 시장이 내린 피합병 회사의 이제 가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NH 스펙 17호가 이제 주요 사항 보고서에 회사 합병 결정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회사 합병 결정 내용 보시면 자세한 내용들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합병하려는 기업은 CNR 리서치죠. 뭐 하는 회사냐면 임상 용역 CRO를 이제 사업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기업의 이제 재무제표라든지 살짝 살펴보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죠. 매출액은 341억 원, 순이익은 24억 원 수준이고요. 기업의 자산은 439억 원이고 부채가 440억 원이니까 대부분 다 부채로 이루어졌고요. 자본은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잡힌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NH 스펙 17호가 합병하려고 하는 이런 회사에 대해서 개요를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CNR 리서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다른 건 천천히 보더라도 사실 실적 부분을 빠르게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CNR 리서치 기업의 이제 감사 보고서를 일일이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스펙주 합병 승인을 위해서 외부 회계법인이 이제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거든요. 뭐 이런 평가 보고서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뭐 근거와 논리를 갖고 상당히 합리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니까요. 하여튼 이런 거 훑어보시면 이 C&R 리서치, 그러니까 합병하려는 피합병 회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외부 평가 기관의 평가 의견서라고 이제 첨부 파일 되신 거 보시면 되는데요. 실적을 미래 실적을 추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익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회계법인이 추정을 한 것인데요. 나름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추정한 거기 때문에 뭐 이거를 수치를 토대로 뭐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멀티플을 계산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요약해 보면 C&R 리서치 2021년 추정 영업 이익은 61억 원이고요. 2022년 추정 영업 이익 84억입니다. 세전이고요, 모두. 뭐 저 같은 경우는 매출액 성장률을 적용하고 영업이익 등을 추정해서 뭐 이렇게 계산을 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뭐 같은 방법이고요. 회계법인이 자세하게 이제 추정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근거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하지만 이제 추정 자료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보셔야겠죠. 뭐 중요한 거는 2021년, 2022년 이 두 개 년도 추정치 영업이익인데요. 아마도 세후 영업이익, 즉 단기순이익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차이가 좀 있겠지만 아무래도 단기순이익의 경우는 추정치만큼 나오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합병 비용 때문이겠죠. 안에서 추정 합병 비용도 계산해 볼 건데요. 중요한 것은 기업이 2019년 영업 실적이 손실을 기록했다는 것이 있고요. 안정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C&R 리서치 적정 기업 가치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 시 이제 DCF 현금 흐름 할인법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아무래도 DCF 계산에는 좀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필요하니까 간단하게 하려면 이 PER을 이용한 멀티플 비교를 해보시면 간단하게 기업 가치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빠르게 기업을 이해하는데 멀티플로 상대적 비교를 하는 이 기법은 많이 사용되죠. 주식수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이 주식수, 스펙주로 합병하기 위해서 주식수를 계산하실 때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합병 주식수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주요사항 보고서죠. 합병 회사 합병 결정 보고서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NH 스펙 17호 주요사항 보고서에 회사 합병 결정, 합병 신주의 종류와 수가 있죠. 기업은 56만 3,251주를 이제 신주 합병한다고 이렇게 공시가 되어 있고요. 다음은 이 스펙주 자체가 갖고 있는 주식수를 이제 확인해 봐야겠죠. NH 스펙 17호의 이제 최근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반기 보고서 2021년 2분기 보고서를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스펙주의 주식수는 700만 주입니다. 7,010,000 주고요. 마지막으로 이 스펙주들은 대부분 이제 전환사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 가능한 주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대부분 스펙주들은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희석할 수 있는 가능 주식수를 체크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전환 가능한 주식수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시간이 없는 분들이나 뭐 간단하게 확인해 보고 싶은 분들은 사실 이렇게까지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큰 대세, 큰 지장은 없지만요. 정확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스펙주가 보유한 전환사채의 전환 가능 주식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확인하시는 곳은 마찬가지로 지금 스펙주의 이제 최근 보고서, 반기 보고서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기업의 이제 스펙주의 전환사채가 보통 주식수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수는 199만 주가 이렇게 나왔고요. 더불어서 이제 전환사채 주요 조건도 한번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액면가 100원을 기준으로 주당 100원, 1000원 이렇게 전환 가격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위에 살펴본 그 주식수를 다 이제 합산해야죠. 처음부터 합병 신주가 4,556만 3,251주가 있었고요. 스펙주의 주식은 700만 주가 있었고, 전환사채 전환 가능주가 199만 주가 있었죠. 다 더하면 5,257만 3,251주가 있습니다. 2021년 10월 1일 NH 스펙 17호 종가가 2,705원이었죠. 결국 시가총액은 지금 총 주식수 곱하기 2,705원을 하게 되면
1422억 원이 됩니다. 결국엔 지금 이 시장에서 NH 스펙 17호가 합병 후 시가총액을 약 1,400억 원 정도 이렇게 본 것인데요. C&L 리서치의 이제 내용 보시면 2021년 추정 영업이익이 61억이었고요. 2022년 추정 영업이익이 84억 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대입해 보면 2021년 추정치로는 PER이 23배 나왔고요. 2022년은 퍼가 117배 나왔습니다. 2021년, 2022년 평균치로 계산해보면 약 19.6배, 약 20배 정도 나오죠. 현재 시장에서 이제 해당 주가로 기업의 멀티플을 계산해보면 20배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어떻게 투자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 20배가 적다, 높다 이렇게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적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경쟁 업체들의 수준을 살펴봐야겠죠. 먼저 피합병법인 C&R 리서치의 이제 매출액이 341억 원, 순이익이 24억 원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경쟁 업체, 유사 업체, 동종 업체를 비교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회계법인이 조사한 유사 회사들의 이제 멀티플을 보시게 되면 83배도 있고요. 122배를 받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보수적으로 판단한다고 봤을 때 노터스는 26배, 드림 CIS는 20배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합병하려고 했던 스펙주의 시총 멀티플이 20배 정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그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엔 이 20배 정도로 맞추기 위해서 합병 승인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외부 평가 회계법인이 살펴본 이 멀티플을 비교해 보려면 일단은 C&R 리서치의 2021년 시가총액을 2,96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퍼는 63배죠. 퍼는 지금 어떻게 계산이 됐냐면 지금 유사 회사들의 퍼가 평균치가 63배죠. 여기에 할인율 30%를 적용한 겁니다.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지금 NH 스펙 17호의 지금 퍼를 외부 평가 법인의 멀티플은 약 45배에서 48배를 받고요. 그렇게 계산해서 시가총액을 2,965억 원으로 예상을 한 것입니다. 시장은 다르죠. 시장은 멀티플을 20배 정도 본 것이고요. 시가총액을 1,965억 원. 시가총액을 1,422억 원 이렇게 시장은 봤고요. 약 2배 정도 시장은 저평가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외부평가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 감사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나름 근거를 세우긴 했지만 참고할 만한 이 유사업체죠. 이 경쟁업체들의 펄을 평균치를 63배로 잡았다라는 거. 물론 할인율을 30%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퍼가 45배, 48배 정도로 계산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 시장은 20배 정도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펙줄에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다른 위험 요인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우호 지분율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즉, 가장 지금 지분이 많은 대주주가 어떤 판단의 스탠스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먼저 합병 일정을 보시면 합병 승인이 났으니까요. 이제 다른 위험 요소는 합병 무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예정 일자를 통해서 스펙주 상장을 하는 과정에 합병 비용 등의 문제 등으로 심심치 않게 합병 무산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죠. 현재 기업은 윤문태님이라는 대표이사님이 지분율이 56%죠. 기타 관련 주가 합치면 그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라면 사실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50% 이상의 최대 주주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합병 승인 절차라면 사실 무산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평가해도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추가적인 리스크는 합병 비용을 한번 추정해 보는 겁니다. 스펙주 상장 같은 경우는 합병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많은 논란거리가 있는데요. 위에서 살펴봤던 표 1 합병 일정 가운데 합병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합병 기일이 중요합니다. 2021년 12월 7일로 되어 있죠. 이 합병 기일을 기준일로 했을 때 현재의 스펙주 NH 스펙 17호의 주가에 따라서 합병 비용이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합병 기일 당일 공모가를 웃돌게 될 경우 공모가의 차이와 주가의 차이만큼 이 C&R 리서치 피합병 기업이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비용 자체가 단기 순이익에는 잡히는 회계상 장부상 손실입니다. 실제 현금이 지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단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이 적자가 날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투자자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감안해서 미리 대비 또는 판단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합병 비율, 합병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합병 기일 2021년 12월 7일 이 스펙주의 주가를 예측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주가 2,705원으로 가정하여 합병 기일 주가를 2,705원으로 가정하여 한번 합병 비용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평가가액 공모가 2,000원이었죠. 차감하게 되면 705원 차이가 납니다. 즉 주가와 공모가 간의 차액만큼 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해서 인식하는 것이죠. 705원 곱하기 700만 주였죠. 스펙주가 갖고 있는 주식이요. 계산해보면 49억 원 정도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합병 비용이 49억 원이 잡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봤지만 스펙주가 갖고 있었던 전환사채가 있었죠. 전환가 조정, 소위 리스펙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플러스 알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합병 비용은 스펙주의 자산가치, 사실은 1,845원이었습니다. 위에 표에 보시면 스펙주가 갖고 있는 이 자산의 가치를 주당으로 환산해 보면 1,845원인데요. 평가가액이 2,000원이었으니까 사실 차익은 155원이죠. 700만 주를 곱하게 되면 약 10억 원 정도 계산이 되는데요. 사실상 리즈너블한 합병 비용이 이 10억 원 정도라고 보여지지만 이 주가가 사실 2,000원에 머물지 않았죠. 스펙주 주가가 2,000원 이상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오늘 합병 기일 2,705원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합병 비용은 60억 원 수준이라고, 그 이상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CNR 리서치의 총 합병 비용은 189억 원 이상이 되겠죠. 합병 기일 스펙주 주가가 2,705원이라고 가정해서 계산한 것이고요. 여기에 스펙주가 갖고 있던 순자산이 있죠. 129억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빼게 주면 현재 주가 비용으로 봤을 때 합병 비용은 약 60억 원 플러스 알파가 되게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플러스 알파는 합병 기일 기준으로 전환권 대가를 계산해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10억에서 20억, 많게는 30억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스펙주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합병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것이죠. 주가 변동성이 심한 기업의 경우는 따라서 스펙주로 성장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적습니다. 주가 변동성이 심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바이오 기업들이 있겠죠. 이런 기업들은 스펙주로 상장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상장 비용이 생각보다 높아져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펙주가 보유한 전환사채는 합병 신주가 상장한 이후에 전환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 신주가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급락하는 스펙주 관련된 사례도 많으니까 주의 깊게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는 105억 원의 합병 비용을 지출한 스펙주 상장 기업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GACS 메디칼 그 합병 비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기업이 상장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IPO랑 스펙주 합병 상장이 있는데요. 주식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두 가지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화랑일 때 비교적 경쟁업체라든지 동종업체들의 퍼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기 때문에 퍼가 높아지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주식시장이 좋을 때 비교했던 퍼를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주식시장 분위기가 다운됐거나 나빠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절한 주가 비교가 되지 않겠죠. 이 부분이 최근 나타나는 IPO 시장의 공모가의 모습, 공모가를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IPO를 준비했던 당시에는 주변 업체들이라든지 경쟁 업체들의 높은 퍼와 비교를 했지만 그렇게 비교를 하여 공모가를 산정한 후 최근 실제로 IPO를 진행하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인 주식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장이 좋을 때 비교하여 산정한 공모 가격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렇게 소화하기 힘든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가가 공모가보다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시장이 나빠지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IPO는 스펙주 등 시장 분위기가 한창 좋을 때 공모가를 산정할 경우
하락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스펙주의 경우에는 합병 기업은 주가, 즉 시가총액을 기준으로서 본질 가치를 계산하지만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피합병 기업은 본질 가치로 계산합니다. 피합병 기업, 즉 지금 사례로 보게 될 경우에는 C&R 리서치가 되겠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랑 상관이 없습니다. 즉 피합병 기업의 경쟁 업체들, 동종 업체들의 주가가 높아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IPO와 가장 다른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IPO의 상장의 경우엔 동종업계들의 펄을 기준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반면에 스펙주의 합병 상장은 지금 자산 가치 플러스 수익 가치만으로 합병 비율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불황일 경우에는 스펙주 상장이 인기가 있고요. 호황일 경우에는 IPO가 인기가 있습니다. 최근 IPO 공모가 지금 공모가 이하로 하회하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주식시장이 많이 식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사실 스펙주 투자는 생각보다 안전한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스펙주의 인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스펙주 투자를 하실 때 사실 공모 청약부터 접근하시면 생각보다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모 청약이죠. 스펙주 청약은 보통 2,000원에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스펙주들의 합병 성공률이 64% 수준이 되니까요. 반대로 상장한 스펙주 중에 36%는 상장 폐지가 되는 겁니다. 스펙주는 상장 후 3년 동안 합병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가 되는데, 이렇게 합병을 하지 못해 해산할 경우 원금에다가 은행 이자와 함께 환불을 해줍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 방법이죠. 하지만 공모 가격이 아닌 공모 가격 이상 상회하는 높은 가격의 스펙주를 투자하는 것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이제 합병 공시라든지 일정도 나오지 않는 스펙주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합병 비용이 높아져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해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무조건적인 스펙주의 상승에 추가 매수하거나 따라 사는 것은 가급적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펙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스펙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스펙주 공모주 청약부터 접근하시면 생각보다 좋은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공모주 청약에 실패한 이후 스펙주가 반등하거나 아무런 합병 일정 없이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 추가 매수하는 것은 다소 우려스럽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펙주도 결국은 합병해야 할 회사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비교해서 적정 주가라든지 지금의 멀티플을 비교해 보는 것이 관건이겠죠. 아무튼 오늘 스펙주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